김양과 차선의 들어듣는 커피 시작하겠습니다. 예, 본 방송은 바리스타를 꿈꾸는 청소년들과 커피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김양은 본인의 이름을 극구 밝히기를 거부했으나 중간중간에 튀어나올 것이 예상이 되며 차샘은 차샘입니다. 차샘은 엄청 유명하신 그 분이시고 왜 유명한지는 나중에 얘기를 할 텐데요. 본인 소개는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양, 네. 하이하이.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선일 비즈니스 고등학교 1학년 김다영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차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 이름은 차미경이고요. 네네. 저는 행신동에서 커피 내추럴 스페셜티라는 핸드드립 바리스타 교육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센터에 출강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커피 관련 일을 제가 한 10년 정도 하게 됐네요. 그래서 커피 추출, 로스팅, 커피 관련된 많은 것들을 즐겁게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아니, 도대체 이 두 분이 원래 아시는 사이인가요? 처음 뵙습니다. 어떻게 만나셨는지 우선 김양부터. 저는 커피를 관심 있는 고1? 좀 낯선데요? 네, 제가 일단 학교 동아리를 찾던 중에 뭐 하지 하다가 바리스타 동아리를 딱 본 거예요. 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건 정말 꼭 하고 싶다. 돈이 많이 들더라도 돈이 얼마나 들길래 도대체? 정말 하고 싶다 해서 일단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자격증을 따는 게 아니었는데 그 자격증 반으로 바뀌어서 어찌저찌 해서 자격증도 따게 됐고요. 자격증 소지자시네요. 네. 아직 좀 많이 미숙합니다. 네.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바리스타에 어쨌든 입문한 네. 그 김양이시고 차샘은 엄청 화려하신데 그렇게 바쁘신 분이 여기를 어떻게 어떤 연유로? 네, 다영양이라는 또 이름이 나왔네요. 그렇죠, 뭐. 친구가 커피에 대해 관심이 많다고 해서 또 요새 많은 분들이 다 커피를 좋아하시고 관심도 많으세요. 근데 또 저도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은 젊은 친구들이 많이 이제 커피에 일찍부터 꿈을 갖고 이제 자격증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해보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꼭 이제 그렇지만 이제 다영양도 해봐서 알겠지만 자격증만 있다고 커피를 모든 게 알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러면 우리 커피를 궁금해하는 친구들한테 이게 궁금해요라고 하면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우리의 만남이 진행되었고 또 이렇게 방송까지 하게 됐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직접 커피를 내리거나 뭐 음료를 만든거나 이런 모습은 보여줄 수 없지만 귀로도 정말 즐겁고 맛있는 커피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하지 않나 해서 같이 귀로 듣는 커피를 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선생님은 뭐 완전 그 강의뿐만 아니라 뭐 심사위원 이런 것도 하세요? 네. 잘 보여야 되겠다, 우리. 네. 저 이제 2017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이제, 올해 세계 대회를 뽑는 그 세계 그 라떼아트 선수들을 뽑기 위해서 이제 올해는 되게 운이 좋게도 우리나라에서 세계 바리스타 대회를 열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은 이제 그 열리는 곳에 가서 세계 바리스타들은 어떻게 시연을 하고 커피를 생각을 하는지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 세계 대회를 보내기 위해서 이제 저희 나라 국가대표를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라떼아트 국가대표를 뽑는 곳에 이제 심사를 하게 돼서 심사위원으로 참가를 해서 심사를 했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국가대표가 되어서 세계 무대에 나가시는 그분은 이제 그 커피에다가 그 라떼아트로 인어공주를 그려가지고 많은 점수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아마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양은 뭔가 그 시험 세계에 발을 입문한 자로서 눈빛이 정말 열망이네요. 시험 얘기 잠깐 해주세요. 바리스타, 저로서는 생각도 못하는 일입니다만. 제가 사실 근데 아무래도 저희 학교에서 본 거기 때문에 좀 약간 넘어가주신 게 좀 있지 않을까 했는데 제가 뭐 실수를 좀 많이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뭔가 잔을 닦으면 안 될 걸로 잔을 닦았다던가 제일 많이 하는 실수예요. 네, 그런 거라던가 그런 게 있구나. 했었는데 예상외로 점수가 괜찮게 나와서 예상외로 정말 저는 한 60점 나올 것 같았거든요. 아니면 60점이 커트라인이에요. 네, 그래서 나는 틀렸나 했는데
다행히 점수가 몇 점 나왔어요? 저는 80점 나왔어요. 오, 진짜 잘 본 거예요. 네. 아 사실 근데 그때 제가 정말. 카푸치노 거품을 잘 못 냈거든요. 그래서 두 분 뭔가 공통된. 네. 아 이건 좀 망한 건가 했는데 다행히 잘 나와서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바리스타 2급 자격증은 이제 커피를 시작하기 위한 약간 운전면허증처럼 그런 기본적인 자격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영양처럼 진짜 그 거품, 그러니까 되게 쫀쫀하고 부드러운 실키한 거품을 내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자격증 시험에서 그 거품만 잘 내도 굉장히 성공적이에요. 네. 전 진짜 그냥 감사할 따름이에요. 카페 사장님들한테. 그래서 그 두 분 말씀하신 거 보니까 역시 이런 것들이 기술을 잘 해야 우리가 이렇게 삶의 질이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시험 얘기는 나중에 또 할 일이 있을 것 같고요. 차 선생님 대략 어떤 식으로 전체 녹음이 진행될지 오늘 말고 네.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이제 솔직히 요새는 이제 바리스타 자격증이 많이 보편화돼가지고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곳들이 많아요. 또 많이들 따고 계시고. 근데 이제 대형날도 딱 따고 났는데, 내가 정말 바리스타다. 내가 좀 커피에 대해서 많이 알구나. 이런 생각이 드나요? 아니요, 저는 되게 항상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는데도 이게 맞나 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쵸. 네. 이제 바리스타 자격증은 그 머신으로 커피를 추출하는데 그리고 머신으로 우유 스팀을 내는데 이제 국한이 되어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시험이에요. 그래서 커피도 되게 여러 분야가 있겠죠. 뭐 커피의 역사도 있을 것이고 또 머신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커피를 추출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커피를 기본 베이스로 한 여러 가지 음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격증은 다른 곳에서도 딸 수 있고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보다 커피에 대한 어떤 입문자를 위한 기본적인 커피 지식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해 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다영양도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언제든지 물어봐 주세요. 그럼 제가 그거에 대해서 모르면 준비를 해오고 알면 재밌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다영양 기분이 어때요 지금? 엄청 긴장했었잖아요. 사실 솔직히. 네. 긴장도 되고 되게 뭔가 두근두근 설렘이 지금 왜 이래 말이야. 좋아요? 나빠요? 저 좋아요. 네. 그러면 오늘 사실 한 명 더 오기로 했잖아요. 네. 그 친구도 뭐 커피에 관심 있는 친구인가요? 사실 그 고모부인가 그 친척분들 중에서 뭐 커피 하시는 분이 계신가 봐요. 그래서 일단 좀 관련이 돼 있는 것 같아서 사실 동아리 친구는 아니고 제 반 친구거든요. 근데 네 커피에 대해서 되게 열정을 보이고 있어요. 막 자격증 자기도 따고 싶다 그러고 저 하고 있을 때 커피 하고 있을 때도 와서 되게 멋지다 막 이러고서 보고 있었거든요. 네. 요새 어린 친구들도 되게 관심이 많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떤 거든 본인이 즐거운 게 있으면 그걸 꾸준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 친구 왜 안 왔어요? 이제 곧 추석이잖아요. 맞죠. 오늘 추석 연휴 전에 녹음하고 있거든요. 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추석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같이 못 왔어요. 아쉽다. 이 녹음한 거 공유해 주세요. 들으라고. 네. 아쉽네요. 친구 꼭 오세요. 다음 시간부터 꼭 뵙겠습니다. 네네네. 차 선생님 이렇게 부르면 되나요? 아니면 뭐 또 스타 강사들은 이름이 따로 있잖아요. 저는 뭐 스타 강사는 아니고요. 아닌가요? 네. 우리한테 스타.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다영농도 이제 저희가 카톡도 하고 했지만 저를 딱 보니까 긴장되는 것도 있고 되게 서먹서먹하잖아요.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업을 할 때 별명을 하나씩 정해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저도 별명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차미경 축제, 축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한테 축제쌤, 축제쌤 이렇게 부르곤 하죠. 그러면은 다영양도 뭐 닉네임 있어야 돼요? 네, 하나 다음 시간까지 만들어 오셔야 돼요. 네. 네. 근데 궁금하지 않아요? 제가 왜 축제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지. 안 그래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왜 축제이신가요, 별명이? 그래서 요새 보면은 이렇게
잔치랑 축제가 있는데 네. 이제 잔치는 주인공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뭐 네. 돌잔치의 주인공은 아기고 네. 뭐 만약에 환갑잔치의 주인공은 뭐 어르신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네. 축제는 거기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인공인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브라질 삼바 축제다. 네. 그럼 모든 어떤 사람인지 가서 함께 하나가 돼서 축제를 막 즐기잖아요. 네. 그래서 제 수업에 오는 분들은 누구 하나 뭐 주눅 들거나 부끄러워하거나 그러지 말고 모든 사람이 다 주인공이 되어서 좀 즐겁게 커피 이야기를 나누고 즐겁게 커피를 배웠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로 축제쌤이라고 별명을 지었습니다. 네, 멋있어요. 감사해요. 김다영 양 눈에서 하트 뿅뿅뿅. 오늘 수업 내용은 뭘까요? 네, 그래서 일단은 커피에 대해서 좀 순서대로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영 양은 혹시 우리한테 커피가 어떻게 왔는지 알고 네. 있나요? 그거는 아직 네,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커피가 어떻게 발생이 돼서 우리한테 오게 됐는지 가장 기초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은 커피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즐겁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네. 근데 오늘 저 처음 만났는데 네. 노래 하나 안 틀어주시나요? 아, 좋습니다. 선생님 네. 네, 신청곡 있어요. 신청곡 신청곡. 네. 다영 양. 오퍼를 지금 김다영 양이 하고 계십니다. 네. 좀 올드할 수 있는데요. 네. 네. 김건모의 첫인상이라는 노래거든요. 네. 자영량은 네. 생소하죠. 네. 제 나이 또래 분들은 아시나요? 홍 반장님? 네. 그게 이제 또 이렇게 연관이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그분이 이제 미우새라는 코너에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소주로 드립을 해가지고 소주로 되게 커피를 네. 드립을해요? 네, 소주로 드리퍼에 커피를 내리는 것처럼 소주를 오. 내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슈가 돼가지고 왠지 이제 커피하고도 그러니까 그 이제 커피를 우리가 내릴 때 이제 드리퍼에다 커피를 담고 뜨거운 물을 부어서 드립을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커피를 담고 소주로 드립을 해서 커피를 내리셨대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이제 방송을 하게 됐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 화면을 보고 다영 양을 만났을 때 첫인상이라는 노래를 함께 들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 이유는 이제 그 노래가 그 첫사랑을 만났을 때 설레임을 이렇게 나타낸 노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커피를 만났을 때 어떤 그 설레이는 마음을 좀 그래, 커피 좋죠. 표현해보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틀어주세요. 김건모의 첫인상 듣겠습니다. 네. Let the faith go. Let the faith go. Let the faith go. 긴 머리 긴 치마를 입은 난 너를 상상하고 있었지만 짧은 머리에 찢어진 청바지가 너의 첫인상이었어.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장미꽃 한 송이가 놓여진 하얀 탁자에 기대 앉은 모습이 날 당황하게 만들었었지. 네. 오늘 두 분이 자료를 준비해 오신 게 많은데 우선 다영 양이 준비한 자료가 뭐가 있나요? 엄청 많은데요? 저는 동아리 때 선생님이 주신 학습지인데요. 네, 커피의 유래랑 네. 생두 생성국 및 생두 종류, 재배 과정, 에스프레소에 대한 설명이랑 바리스타에 대한 설명, 네. 그리고 추출하는 법도 나와 있어요. 동아리 선생님이 되게 자세하게 잘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 중에서 이제 아까 다영 양이 앞에 말했던 커피의 유래, 커피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커피를 그렇게 마셔도 사실 역사 유래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쵸. 별다방 갈래, 뭐 그쵸. 어디 갈래, 네. 뭐 더치네 요 정도만 맞아요. 하는데 네. 이 기회에 들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커피가 어떤 나라에서 발견됐는지 혹시 기억이 나세요? 네. 동아리 했던. 저 에티오피아? 오, 맞아요. 오, 네, 맞아요. 네. 집에 가는 길에 항상 맛있는 거 있습니다. 사드세요. 네, 네.
네, 맞아요. 잘 기억하고 있어요. 예, 이제 커피는 처음에 이제 에티오피아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전설처럼 내려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칼디의 전설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재밌게 옛날 얘기 듣는 셈 치고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칼디라는 이 아이는요 목동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양 치는 목동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양을 치는 목동이 아닌 염소를 치는 목동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염소들을 데리고 산에 풀을 먹이러 막 데리고 갔던 거죠. 근데 그날은 칼디가 너무 졸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염소들이 평소와 좀 다른 모습인 거죠. 막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이렇게 볼을 막 이렇게 들이받기도 하고 굉장히 흥분해 있었구나, 염소들이. 네, 애들이 막 이렇게 막 뛰어다니고 그래서 얘네가 왜 이러지? 이제 생각을 하고 그날은 너무 늦어가지고 이제 이상하다. 그러고 내려왔어요. 내려오고 너무 궁금한 거예요. 걔네들이 그때 왜 그랬을까? 그래서 그 다음날 똑같은 장소로 이제 풀을 먹이러 갑니다. 가가지고 이제 그날은 자지 않고 유심히 이제 아이들을 봤어요. 얘네들이 도대체 왜 저렇게 됐지? 근데 어느 순간에 또 얘네들이 막 뿔로 막 받고 흥분한 상태가 돼서 막 뛰어다니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봤더니 빨간 열매를 먹은 염소들이 막 그렇게 흥분한 상태가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나 처음 보는 열매인데 근데 이제 약간 그 체리 같이 생긴 그런 빨간 열매들이 이렇게 달려 있었고 처음 봤는데 한번 자기도 먹어봤대요. 근데 먹어봤더니 기운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자기도 좀 이렇게 흥분되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은 저희가 이제 카페인이라는 음료 이제 커피라는 음료가 많이 보편화되다 보니까 그거를 조금 마셨다고 해서 이제 민감하신 분들은 뭐 잠이 안 오거나 그러실 수 있지만 이제 반응이 크지 않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처음 그거를 이제 발견해서 먹었을 테니 굉장히 아마 반응이 컸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상하다 뭐지 하고 이제 생각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이제 기독교 국가지만 예전에는 이슬람 국가였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기원 전이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는 기원 전이니까 마을이 이렇게 있고 마을에는 이제 지혜자 그러니까 뭔가 이 마을 분들을 관장해주는 뭐 그런 분이 계셨겠죠. 그래서 이거 되게 이상하다 해가지고 그 막 열매를 따가지고 그 지혜자를 찾아가요. 그래서 지혜자한테 제가 산에서 이런 열매를 봤는데 이걸 먹으니까 이런 되게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거 제가 먹어도 될까요?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근데 지혜자도 먹어보니까 본인도 정말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어떤 정신세계 마약인가요? 이게 처음 우리 몸에 이제 들어온 거니까 이제 사실 카페인이라는 게 그 어떤 거냐면 그 커피 열매가 자기를 병충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독성분이에요. 열매 자체로는.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한테 들어왔을 때는 어떤 이제 유해하진 않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한테 어떤 큰 영향을 미쳤겠죠. 그래서 이거 이상해 먹지 마 하고 이제 되게 많이 칼디 목동이 되게 많이 욕심껏 따갖고 온 열매를 아궁이에 버렸대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아궁이에 버리면 어떻게 됐을까요? 썩나? 맞아. 구워지나요? 네, 이제 아궁이에 넣어서 걔가 자연스럽게 불에 로스팅이 된 거예요. 네, 커피 열매가. 그래서 저 이제 로스팅을 하게 되면 우린 물론 커피 씨앗을 로스팅해서 먹지만 이제 로스팅을 하게 되면은 되게 굉장히 좋은 향들이 막 퍼지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온 동네에 막 좋은 향이 퍼졌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향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는 거야? 하고 가봤더니 그 지혜자의 아궁이에서 좋은 향이 났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그냥 먹기도 하고 빻아서 먹기도 하고 뭐 이러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 뜨거운 물을 담가서 얘를 먹으니까 맛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먹는 음용된 커피가 됐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네. 칼디 좋네. 여기 숨겨진 비밀이 있는데요. 칼디란 아이의 이름이 뜻이 뜨겁다란 뜻이래요. 칼디. 네. 그래서 아주 커피랑 좀 연관이 되겠죠. 그래서 처음 에티오피아에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다영 양이 알고 있었어요? 아니, 좀 뭔가 들었던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근데 자세하게는 잘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옛날 얘기 듣는 것 같죠? 네. 재밌어요. 네. 하나 얘기를 더 해드릴까요, 어머, 홍반장님? 또 있어요? 네. 어머. 네. 이게 이 칼디의 전설이 가장 기본적인 전설이고 그 곁다루로 또 오는 오마르 전설이라는 전설이 있어요. 네. 오마르 사람 이름 같다. 네, 맞아요. 네, 오마르 그분은 이제 의사셨대요, 예전에. 근데 이제 지금은 굉장히 의사가 막 되게 지금 직업에 귀천이 없고, 굉장히 좋은 직업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의사라는 직업이 아주 좋은 직업은 아니셨나봐요. 사람을 고치는 되게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의사셨는데,
있는데 어느 날 굉장히 근데 사람을 잘 고치기로 되게 유명했대요. 그래서 그 나라에 공주가 병이 난 거야. 그래서 공주가 이제 항상 아프더라고요. 네, 병약하고. 약한지. 그래서 왕이 이 공주를 이제 고쳐달라고 그 오마르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사. 오마르가 오마르 공주님. 왕자인가요? 왕자 아닙니다. 왕자 아니에요? 왕자였으면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둘이 거예요. 결혼하나 그러면 네. 그래서 이제 병을 고치러 갔는데 공주를 보고 이럴 때 사랑에 빠지게 되죠. 예. 빠졌어요, 사랑? 네. 아, 이제 병을 고쳐야 아, 되는데 사랑에 빠졌네. 예, 병도 고쳤지만 사랑에 빠졌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왕으로서는 이제 공주의 신랑감으로 생각하지 않았겠죠, 오마르를. 그치. 그래서 너 병 고치라고 했더니 사랑에 빠졌어. 안 돼! 해갖고 이제 오마르를 추방을 했어요. 다른 나라로. 그래서 오마르는 본인의 어떤 제자들을 이끌고 막 도망을 다녔겠죠. 계속 쫓기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거의 정말 내가 이제 정말 여기서 죽겠구나. 이제 하도 쫓기다가 그래서 이제 저쪽에 보니까 어떤 마을이 보이는데 그 마을을 코앞에 두고 거의 이제 막 이렇게 죽음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 밥도 못 먹고 배도 고프고 그래서 이렇게 딱 쓰러졌는데 그 옆에 빨간 열매가 있더래요. 그래서 그 커피구나. 제자들과 그 열매를 딱 먹었는데 기운이 나서 이 열매에 특별한 효능이 있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열매를 먹고 열매를 가지고 그 이웃 나라 혹은 이웃 마을로 가서 또 그걸로 이렇게 의술을 펼쳐서 다행히 다시 자리를 잘 잡았다는 그런 전설도 내려오고 있어요. 예. 커피 열매가 빨간 줄 알았어요, 다영님? 근데 저 요 학습지 보고 네. 근데 홍 반장님 커피 열매는 빨간색만 있는 게 아니랍니다. 네, 노란 열매도 있어요. 네, 들어본 적 네. 있어요. 그래서 뭐 보통은 이제 빨간 버번, 그러니까 커피 종류 중에서 뭐 레드 버번, 노란 거는 뭐 옐로우 버번 이렇게 부르기도 한답니다. 네. 우리 다영 양도 한국에서 커피 관련 뭔가 발견해 보시죠. 사랑에 빠졌다가 가슴 아픈 상처와 함께 정처 없이 가다가 커피 핸드 드립을 막 멋지게 해서 다영법 뭐 이런 거. 네, 진짜 그런 거를 이렇게 해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커피는 굉장히 노력도 필요하지만 창조적인 생각도 필요한 것 같아요. 다영양 이런 관심이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발견이 됐고 이제 발견만 됐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이제 커피를 먹게 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커피를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냥 산에 들에 있는 애들 따서 먹다가 어떤 욕심이 생겼을까? 마시고 싶다. 이제 마시고 싶다 아니면은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즐기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 가서 사와야지. 사올 수가 사오기보다는 없지. 경작을. 그렇지. 커피를 한번 키워보자. 네. 그래서 이제 그 에티오피아 옆에 있는 예멘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오. 네, 이제 서로 대륙은 다르지만 이제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대륙이고요. 예멘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아라비아 국가인데 이게 조그만 마늘 사이에 두고 되게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대륙은 다르지만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 커피가 예멘으로 넘어가게 됐고 예멘에서 커피를 경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 네. 그거 더 많이 퍼졌나요? 그래서 이제 예멘은 사실은 이제 예멘 혹시 커피 이름 중에서 예멘 모카 마탈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 있으세요? 모카만. 그래서 모카. 이제 우리가 먹는 모카는 그 이름과 다르고 이제 커피 중에서 세계 3대 커피라고 해가지고 세 가지 커피들이 있어요. 네. 이제 이거는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아요. 이제 자메이카 블루 마운틴이라는 커피, 하와이안 코나라는 커피, 그다음에 예멘 모카 마탈이라는 커피가 있어요. 네. 그래서 고급 커피입니다. 고급 네, 커피 비싼 비싸요. 지금은 지금 어떨 때는 네. 그 커피 볶았을 때나 팔지 그 비늘 많이 안 사놓기 때문에 맞아요. 맨날 가서 주세요 그러면 쏘리 없어요 이런 경우도 많아요. 굉장히 비싸요. 그런데 이제 그 예멘 모카라는 이름이 나오죠. 그래서 모카가 원래는 그 예멘의 항구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에티오피아과 예멘에서 경작된 질 좋은 커피들이 그 모카 항구를 통해서 다른 나라들로 수출이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 미원이 만나가 된 것처럼 뭐 모카 항구 이름 자체가 커피 이름이 된 거죠. 네. 그래서 경작이 되고 그런 항구에서 많이 수출이 됐다고 합니다. 네. 다영양. 네. 어때요? 소감? 처음 들어봐 이런 얘기 커피. 네, 뭔가 너무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머릿속에 정리가 조금씩 되고 있어요. 뭔가 좀
전에 들었을 땐 이게 뭔가 했었거든요. 기억도 나요? 옛날에 네. 했던 거? 네, 조금씩 나기 시작했어요. 다행이네요. 김다영 양이 이게 막 80점도 받고 할 정도로 손으로는 하는 거 잘하는데 되게 붓고붓고 하거든요. 김다영 양 손으로 인사 좀 해보세요, 여기다. 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아니, 조금 더. 네. 안 보이나? 나중에 언제 한번 나와야 돼요. 아, 페이스북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 오. 네, 예멘 모카 마타리는 특히 네. 아시죠? 빈센트 반 고흐. 아. 네, 고흐가 사랑한 커피이기도 해요. 오. 그래서 혹시 다영양 그림 중에 그런 거 네. 본 적 있으세요? 이렇게 테라스가 있고 고흐 그림 중에 네. 보라색 하늘에 노란 별들이 떠 있는 아, 가장 네. 유명한 그림이거든요. 네. 거기 그 카페테리아에 앉아서 고흐가 이제 예멘 모카 마타리를 즐겨 먹었다고 해요. 오. 네. 있어 보이네요. 예멘 모카 그쵸? 마타. 알고 계시면 좋아요. 아, 네. 고흐가 사랑한 커피 뭔지 아니? 막 이러면 친구들한테도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멘 모카 뭐지? 마타리. 마타리? 네. 아, 예멘 모카 마타리. 뭔가 이름이 이쁘다. 예쁘죠?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떤 모카 커피랑은 다르지만 그래도 네. 그래서 그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예멘에서 경작된 커피들이 이제 어떤 나라로 넘어갈까요? 아시아? 아시아 전에 이제 아까 그 예멘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라비아 나라로 아. 먼저 이슬람 국가권으로 먼저 퍼지게 돼요. 그래서 그 예전에 셀림 1세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술탄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분이 이제 자기의 나라에 커피하우스를 지어가지고 커피를 막 보급시켰어요. 예. 근데 이제 네, 예. 누군가는 이렇게 뭔가 적극적으로 해야 그쵸. 퍼지겠죠. 예, 근데 커피가 이제 너무나 맛있고 하니까 나는 내 나라 사람들이 커피를 마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제 자기 나라에 커피하우스를 막 지어요. 근데 이제 이슬람 국가는 안타깝게도 좀 남성 중심적인 남성 중심적인 종교이기도 하고 그런 국가였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옛날이어서 그 커피하우스에는 남자들만 출입을 했대요. 네, 되게 안타깝죠. 네. 지금 보면 어이없는 일들 참 네, 지금 보면 저도. 어이없는 일인데 참 너무 그냥 당연시 됐던 게 그 불과 몇 년 네. 전까지인 것 같아요. 혹시 그 다영양 어머니는 커피를 좋아하시나요? 사실 엄마가 커피를 드시는 거 잘 본 적이 없어요. 없어요? 네. 아. 안 그래도 좀 뭔가 제가 바리스타 동아리 하고 싶다 했을 때도 뭔가 좀 약간 표정이 탐탁지 않아. 그런 하루에 한 표정이- 잔은 드시나요? 아니요. 저 한 그냥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진짜요? 네. 그러면 차를 만약에 드시나 보다. 그런가 보다. 차나 아니면은 차 선생님 여러 가지 하시는 음료 같은 거 그런 거 드시나 보다. 우리 홍 반장님 혹시 하루에 커피 몇 잔 드세요? 아, 저는 커피 엄청 많이 마시죠. 많이 드세요? 전 한 달에 1kg 이상 먹어요. 1kg 1kg 가 하루. 뭐야? 그럼 하루. 하루에 한 숟가락이 10g이죠. 네네. 보통. 그러니까 두 숟가락씩 두 번 정도 먹으니까 40g 정도 마시죠. 그럼 뭐 한 두세 잔 정도 드신다고 했을 오전에 때 오전에. 네. 예를 들어서 만약에 홍 반장님이 결혼을 해서 남편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이슬람 국가에서 남자들만 커피하우스에 출입한다고 해서 우리가 되게 속상했잖아요. 근데 그 이슬람 국가에 그 나라의 여성, 그러니까 부인이 만약에 내 부인이 커피를 하루에 3잔을 먹는다. 홍 반장님처럼. 내 나 남편이 이혼 있었다. 사유야? 그래서 남편이 3잔의 커피를 내 아내는 3잔의 커피를 먹는데 3잔의 커피를 주지 않는다. 그러면 이혼 사유도 됐대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커피를 고급 사랑했다는. 음료였구나. 네, 그럼요. 그래서 내가 하루에 3잔을 먹는데 다영양 아버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으셨겠죠. 한 잔도 먹지 않으니까 이혼을 안 사줘도 안 당했겠지만 만약에 홍 반장님이 결혼하셔갖고 하루에 3잔 커피를 안 사준다. 남편이. 그러면 이제 남편 잘리는 거야. 네. 이제 뭐 정당한 사유. 그러니까 왜 저런 걸로 이혼했어 이게 아니라 어떻게 커피를 안 사줄 수 있어? 당연히 이혼 사유지. 이랬다고 합니다. 네. 재밌죠? 네. 그럼 어디선가 커피 향이 이렇게 나가지고 봤더니 선생님께서 뭔가 갖고 오셨어요. 그게 뭐죠? 네. 저희 이제 샵에서 판매하고 있는 원두를 좀 갈아서 갖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커피는 되게 향으로 마시는 그런 음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네. 향만 맡아도 되게 좋아서 한번 느껴보면 어떨까 해서 사실 갖고 오긴 했는데 예, 수다만 떨었네요. 그러니까 이게 드립도 하고 좀 보이는 뭘로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처음이기도 하고 해서 나중에 네.
우리 김양을 드립하는 걸 보고 우리 신랄한 비판을 네. 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사랑을 담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제 한 10분 정도, 네. 5분에 10분 정도 남았는데 미처 못하신 말씀 있으시면 좀 더 해주시고요. 네네. 이제 커피 역사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좀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 하나랑 이제 우리나라에 어떻게 왔는지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이슬람 국가에서 막 발전을 했잖아요. 그렇죠. 아직 한국엔 안 왔다. 네, 한국, 유럽도 안 왔어요. 맞네.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커피를 이제 요새는 이제 뭐 유럽이나 그런 뭐 아메리카나 이쪽에서 이제 저희 쪽으로 넘어왔어서 이제 그쪽에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그때 당시 유럽은 가톨릭 국가였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슬람 국가 사람들이 마시는 음료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커피를 안 좋게 평가했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검은 나무에서 나오는 뭐 썩은 물, 뭐 예를 들면 무슨 뭐 악마의 유혹,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좀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는데 커피 브랜드네. 네, 그 얘기 이제 좀 이따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좀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은 맛있는 거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도 다 마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점점 유럽으로 이렇게 퍼지고 있었던 그런 때였었죠. 근데 이제 유럽에 그때 클레멘스라는 교황님이 계셨는데 굉장히 좀 개방적인 그런 교황님이셨나 봐요. 그래서 뭐 악마의 유혹이라는 그런 이름도 있고, 그래서 혹시 악마의 유혹이라는 이름이 아까 홍 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음료 이름이잖아요. 그 유래가 있어요. 어떻게 됐냐면 이제 이제 어떤 이제 신자가 이제 가톨릭에는 이제 고백성사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부님한테 본인의 죄를 이제 고백하러 왔어요. 그래서 죄를 막 고백하면서 본인이 잘못해놓고 괜히 신부님 제가 커피를 먹고 이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신부님은 그렇지 않아도 이슬람 국가에서 온 음료가 탐탁지 않았어요. 근데 이걸 마시고 본인이 잘못을 했다고 하니 그 이제 음료를 들고 이제 교황청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황님 이런 음료가 이슬람 국가에서 막 넘어오고 있는데요. 얘가 굉장히 안 좋대요. 이걸 먹고 어떤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고 이런데요. 이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바로 그래서 악마의 유혹이에요. 악마가 자꾸 이 음료로 우리를 유혹하나 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그 클레멘스 교황님은 굉장히 개방적이시면서 굉장히 현명하신 분이셨나 봐요. 그래서 그래? 그런 커피라는 그런 음료가 이슬람에서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는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 한번 시음회를 열어볼까? 라고 제안을 하신 거죠. 그래서 성직자분들 또 신자분들 일반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커피를 갖고 시음회를 하게 됩니다. 근데 다 먹어봤는데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 커피라는 음료가. 그래서 교황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맛있는 음료를 이슬람 사람들만 먹어서 되겠느냐? 우리도 함께 커피를 마시자. 그러면 이제 항상 반대하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먹고 이런 문제들도 있으니까 우리가 마시면 안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을 했을 때 교황님께서 그래? 이렇게 좋은 음료를 그런 문제 때문에 안 먹을 순 없지. 내가 이 음료에 세례를 베풀게. 내가 세례를 베풀어서 깨끗해진 음료를 우리가 마시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커피 세례 받았어요? 네. 네, 사람만 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깨끗해진 커피를 사람들이 마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또 되게 관심이 생겼겠죠. 교황님이 세례를 베풀면서까지 먹는 그런 음료야? 어떤 음료일까? 하면서 유럽에 막 퍼지게 된 거예요. 예. 재밌죠. 그러면 한국엔 언제? 네. 그래서 유럽으로 갔다가 이제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이쪽으로 이제 거쳐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데 우리나라 때는 언제 들어왔을까요? 언제 우리나라에 들어왔을까요?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있죠. 생각이 무슨 나라만 알려주세요. 네. 우리나라에 언제? 나 막 아는 것 같아. 나. 그러니까 홍 반장님 아시나요? 고종 때 들어왔다고 굉장히 맞아요. 유명하죠. 네. 그래서 고종의 커피라는 예술의 연당 근처에 카페도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대한제국 그 고종 황제님이 우리 그 이제 아관파천 있잖아요. 그 이제 우리나라가 빼앗겨서 그 일본을 피해서 그 러시아 공간에 이 고종 황제님이 잠시 머무르셨던 때가 있는데 그때 이제 그 공간에서 그 위베르나라는 사람이 이 고종 황제님께 커피를 대접을 했대요. 그래서 드셔보시고 와 정말 새로운 음료고 참 맛있다. 내가 이제 우리나라가 잘 돼서 대한제국을
하게 되면 그쪽에 이제 이 커피를 좀 많이 보급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대한제국이 되고 나서 이제 정관원이라는 이제 커피 하우스를 지으시고 이제 커피 보급에 힘쓰시고 본인도 이제 커피를 즐기셨다고 해요. 그래서 커피는 또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재밌게도 약간 이제 그때 당시도 약간 신분이 나눠져 있었던 사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귀족분들은 가베차라고 해서 가베, 커피, 가베 비슷하네. 이제 일본에서 이렇게 넘어온 약간 그런 뉘앙스. 그래서 이제 가베차라고 해서 커피를 즐겼고요. 일반 사람들은 양탕국이라는 이름으로 커피를 불렀대요. 네, 그래서 서양에서 들어온 탕국. 되게 저희 이제 커피를 이렇게 한 잔 한 잔 먹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제가 이거는 제 추측인데요. 왜 양탕국이라고 불렀을까 하면 탕국 이러면 되게 뭔가 넓은 대접에 막 마셔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저희 나라를 보면은 숭늉 문화 아시죠? 네, 커피를 10개 타서 우리 맥심 같은 거 10개 타서 먹게 되면 맞아, 약간 맞아. 구수한 맞아, 맛 맞아, 나잖아요. 맞아. 숭늉처럼. 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보통 밥을 먹고 나서 숭늉을 드시잖아요. 근데 커피도 밥을 먹고 먹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먹는 건가 타셔서 드시는데 구수아 좋다. 이거 숭늉 그리고 되게 속도 느끼함도 없어지고 막 드셨는데 그렇게 크게 끓여 드시고 잠이 안 와. 이상하다. 양탕국을 먹었는데 왜 잠이 안 올까? 예. 라고 추측이 사실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차라는 의미보다는 어떤 그런 숭늉이나 이런 문화가 익숙하다 보니까 그렇게 양탕국이라고 부르셨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여태까지 들었던 커피 얘기 중에 최고로 재밌어요, 오늘. 네, 맞아요. 다영양, 네. 김양. 뭐 질문 있어요? 제가 아쉽게도 질문을 준비를 못했어요. 재밌었어요? 네, 완전 재밌어요. 뭐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재밌었어요? 그냥 일단 제가 역사는 제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시작할 때 무슨 역사 같은 걸 알면 되게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커피 역사를 알고 나서 이제 커피를 보면 이런 역사가 있었지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좋아요. 다영양 스페셜 퀴즈입니다. 네. 두구두구. 그 양치기 아니라 염소치기 이름이 칼리. 그 다음에 이게 또 그 아랍 국가죠. 아랍 국가의 그 병 걸린 공주를 구해줘야 했던 의사. 잠시만요. 알고 있었는데. 성이 옵니다. 오마르. 오마르. 그래서 커피는 맨 처음에 어느 나라? 에티오피아. 근데 어디에 가서 경작됐다? 예멘. 최고죠. 최고입니다. 네, 역시 네. 80점은 그냥 받은 게 아니네요. 네. 네, 차미경 쌤 어떠세요? 너무 차쌤, 축제쌤. 제가 처음에 되게 혹시 무서운 분이 아니실까 했는데 정말 되게 밝으신 것 같아요. 웃는 모습도 너무 예쁘세요. 감사해요. 다음에 숙제 가볼게요. 제 별명 짓기. 별명 꼭 기대하겠습니다. 선생님 다음에 할 내용 대략 어떤 거 생각하고 계세요? 다음 주에는 이제 역사를 좀 좋아하신다고 하시니까, 이제 이 역사 안에서 커피를 좋아했다. 아까 이제 빈센트 반 고흐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몇 분이 계세요. 커피를 좋아했던. 그러면서, 어떤 커피를 또 좋아했는지, 이제 그런 부분, 또, 왜 커피의 뭐 품종 막 이러면 되게 사실 어렵고, 재미없어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과 함께, 커피가 어떤 열매인지, 그리고 또, 괜찮으면은 그것과 관련된 음료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네. 기대해 주세요. 다영양 잘 들었으니까 다음 주에 준비해 오시고 친구랑 같이 좀 오면 되고요. 네, 지금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이게 또 재미로다가 우리가 3대 커피 뭐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링크를 페이스북 페이지나 팟빵에 올리면은 거기다가 3대 커피를 적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선착순 3명 혹은 정답자 3명에게 아무거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방송이군요. 좋은 방송인데 이렇게 또 답글을 안 달면 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김양과 차샘의 귀로 듣는 커피 처음이었는데 우여곡절도 많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네요. 너무 재밌고 두 분 소감 어떠셨어요? 짧게? 저도 사실은 제가 바리스타를 꿈꾸기 이전에 아나운서가 사실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다영양을 만나기 전에 이렇게 기대하면서 왔어요. 또 어떤 이야기를 풀어갈까. 근데 오랜만에 방송이라는 걸 하니까 되게 기쁘고 또 다영양 또 홍보원장님 도와주셔서 재밌게 또 들어주시니까요.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파이팅! 파이팅입니다. 네. 다영양은 소감? 저 처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건가?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막상 하니까 예상외로 진짜 너무 재밌고 진짜 이렇게 마주 앉아서 얘기하는 게 진짜 너무 막 가슴이 벅차가지고 진짜 너무 좋아요. 벅찬 얼굴이에요. 이런 얼굴 처음 보네. 그러면 이상으로 김양과 차샘의 귀로 듣는 TV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